태종실록의 이 인물의 졸기에 보면 일찍이 임금의 잠처에 찾아가자 임금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에게 계책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다른 계책은 없고 선수를 쳐서 이 무리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자 임금은 아무 말 없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하기를 상위께서 놀라더라도 어쩌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태종 이방원을 말하고 상위는 태조 이성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정도전 일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계책을 태종에게 말해준 사람은 오늘 이야기할 인물 하륜입니다. 그렇게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정도전 일파와 세자였던 이방석이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후 하륜은 조선의 공신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70살까지 살면서 고려에서 조선까지 9명의 왕을 거쳤는데요. 심지어 2년만 더 살았다면 세종대왕까지 무려 10명의 왕을 거칠 뻔했죠. 인생은 하륜처럼 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였던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1347년에 수능 부사를 지낸 하윤린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정도전과 정몽주, 여문방 등을 키워낸 인물인 이색에게서 학문을 배웠죠. 또한 그는 고려 말 최고 권력가 이인임의 조카 사위이기도 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똑똑했던 그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국자감시에 합격하고 5년 뒤인 1365년에 문과에 급제해 여러 관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마도 혼자만의 힘이라기보다는 이인임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신돈의 미움을 사버려 결국 파직되었고 이후 다시 복직된 후엔 보문각 직제학, 성균관 대사성 등 요직을 거치게 되죠. 그러다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자는 주장을 펴게 되는데 이에 격렬히 반대하다가 결국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 뒤 정권을 잡게 되자 이색 일파로 찍혀 또다시 추방당했다가 겨우 다시 복직되기도 했죠. 또한 이성계와 정몽주가 조정에서 대립하던 시절에는 전라도 순찰사로 나가 있었으며 이후 조선이 건국되자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을 정도로 관직면에서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륜의 독특한 점은 유학자이기는 했지만 천문이나 미술, 풍수지리, 관상 등 당시에는 이상한 잡학들로 여겨지던 학문에도 관심이 매우 많았고 심지어 이런 잡학들마저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했을 정도로 굉장히 다방면에서 박학다식한 인물이었죠. 이후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계룡산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자 그는 풍수지리를 근거로 들며 계룡산이 아닌 무학 일대를 새 수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도전 등의 반대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경복궁 일대로 조정의 대세가 모아졌지만 끝까지 하륜은 무학 일대를 수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죠. 그러자 정도전은 술수를 쓰는 자들의 말 따위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대놓고 하륜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말은 사실 하륜을 디스하는 말이었다고 하죠. 정도전도 이색의 아래에서 학문을 공부한 동문이었지만 그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스승인 이색과 동문들을 가혹하게 대하기도 했으니 그러지 않아도 살짝 빈도가 상해 있었던 상황에서 정도전에게 개무시의 모욕을 당했던 것인데요. 또한 당시 능력도 뛰어났고 출세욕까지 강했던 하륜은 모든 정권을 꽉 쥐고 있던 정도전에 의해 자신의 기량을 펼칠 기회도 주어지지 않자 정도전에 대해 원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였던 민재를 통해 민재의 사위였던 이방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륜이 이방원을 딱 보니 그의 마음속에 야망이 가득했던 것이 보였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방원의 사람이 되어 그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정도전과 이성계가 건국 과정에서 공이 많았던 장성한 이성계의 아들들을 배제한 채 신덕왕후 강씨의 둘째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고 여러 왕자와 귀족들의 사병을 혁파하자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륜은 지한상군사 벼슬을 하고 있던 이숙번에게 훗날 난이 일어나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 일렀죠. 그리고 때마침 이숙번이 신덕왕후 강씨의 능묘를 지키라는 명을 받아 병사들을 이끌고 한양에 들어오게 되었고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이숙번의 병력을 이용해 난을 성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용제총화에 따르면 정도전이 하륜과 이방원을 떼어놓기 위해 하륜에게 충청도 관찰사직을 주고 그곳으로 보내버리려고 했죠. 정도전의 계획을 간파한 하륜은 이방원이 하륜을 위해 연송별련 때 술에 취한 척하면서 이방원의 옷에 술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이 화를 내며 옷을 갈아입으러 나가자 하륜은 이방원에게 사과한다는 핑계로 그를 따라가 단둘이 남게 된 것이죠. 이때 그는 이방원에게 처음에 말했던 선수를 쳐서 모두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는데 참모 역할을 톡톡히 한 하륜은 이방원이 즉위하자 좌명공신 1등에 책록되었죠. 태종은 하륜을 두고 자신의 장자방이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그를 향한 신임은 두터웠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에 능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후 재상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한 하류는 태종이 개혁 정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선봉장이 되어 주었고, 육조 체제의 도입과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하는 등의 정치 개혁을 비롯해 태종이 실시했던 관제, 군제 개혁이나 호패법 시행, 조세제도 정비 등도 하륜이 계획해 태종에게 아뢰었고 이를 실행하기까지 했죠. 상당히 뛰어난 능력까지 갖춘 인재이긴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문고를 설치할 때 수많은 대신들이 신문고를 함부로 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라며 반대를 하자 하륜은 신문고는 백성들이 직접 치냐마냐 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송사를 결정하는 관리들이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라며 반박했다고 하죠. 연려실 기술에 기록된 걸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하륜은 어찌 보면 태종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죠. 태종의 행동에 분노한 태조가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태종은 태조를 달래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때 하륜은 태종에게 태조의 앙금이 다 가라앉지 않은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죠. 이후 태조가 돌아오자 태종은 친히 먼 곳으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갔는데 엄청 두꺼운 나무로 기둥을 만든 장막을 설치해 그곳에서 여독을 풀 수 있도록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륜의 말이 생각난 태종은 긴장을 하며 태조를 만나러 나갔는데 태조가 태종을 보자마자 갑자기 화를 내더니 활을 당겨 태종에게 쏴버린 것이었죠. 그런 태조의 모습에 태종은 얼른 기둥 뒤에 몸을 피했고 다행히 화살은 기둥에 맞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태조가 웃으면서 모든 건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며 마침내 옥새를 태종에게 주었다고 하죠. 이후 태종은 또 아버지 태조를 위해 잔치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하륜이 잔을 올릴 때 태종이 친히 태조에게 가서 잔을 올리지 말고 내시에게 시키라고 귀띔해 주었죠. 태종은 그의 말대로 내시로 하여금 태조에게 잔을 올리라 했는데 이때도 태조가 웃으면서 소매 속에 있던 쇠방망이를 꺼내더니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하늘이 시킨 게 아니라 하륜이 시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후에도 태종의 수족이 되어 고려사와 동국사략 등 역사서 편찬에도 참여했으며 태조실록 편찬까지 도맡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태조실록을 편찬할 당시 잡음이 많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1, 2차 왕자의 난 등의 관련자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태조실록을 편찬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자 하륜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나이든 신하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노발대발하자 결국 태조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태조실록의 내용은 태종과 하륜 등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기록되었고 정도전은 비굴한 인물의 간신으로 기록되어 이 간신 정도전이 태조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그는 일처리를 속전속결로 빠르고 거침없이 처리해버렸는데요. 이에 태종의 장인이던 민제가 그러다 정도전 꼴난다라고 하륜에게 말하자 어차피 생사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니 걱정 말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제를 비롯한 민씨 가문은 태종에 의해 멸문을 당하고 하륜은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죠. 하륜은 참 똑똑하고 뛰어난 능력과 처세로 당대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며 전국을 주도했던 인물이지만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태종에게 신덕왕후의 능이 도성 한가운데 있다 보니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로 능의 백보까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상소가 올라왔죠. 그러자 태종은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하륜은 땅값이 오를 걸 예상했는지 집안 사람들은 물론 사위들까지 동원해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땅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백성들을 동원해 간척을 한 뒤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삼기도 했으며 노비들에게까지 벼슬을 팔아먹어 탄핵을 받기도 했죠. 심지어 태종이 선의를 한다고 난리를 칠 때 민제를 찾아가 전하의 뜻이 그러시면 선의하시라 합시다 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이었던 이색의 비문을 지을 때 조선의 건국 과정을 부정적으로 지은 것이 들통나 죽을 뻔한 적도 있지만 태종은 하륜의 이런 비리와 실수들까지 다 커버쳐줄 만큼 그를 아끼고 있었죠. 그러다 하륜은 1416년 함경도의 조선 왕가의 조상묘를 살피러 갔다가 70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는데 하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태종은 몹시 슬퍼해 3일간 조회를 하지 않고 7일간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으며 직접 애절한 조사를 지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하륜이 죽기 직전에 태조가 꿈에서 나와 자신에게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난 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태껏 하륜이 한 짓을 보면 태조 입장에서는 그가 원수에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그런 하륜이 조상의 묘를 돌보러 왔으니 화날만 했다는 의견이 있죠. 고려 때부터 태종 때까지 무려 9명의 왕을 거치면서 여기저기 붙어먹으며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 최후의 승리자로 평가되고 있는 하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